네, 안녕하세요. 주코치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 수요일에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고체 10배 성능 신소재 배터리 개발, 전혀 예상치 못한 이주식 전 세계 시장을 먹을 겁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영상뿐만 아니라 이 텔레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보면은 9,800명이 들어와 있고요.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해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종목도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단타할 때 유리할 것 같은 종목이 있으면은 바로 공유를 해 드리는데, 우선 오늘 9시에 바로 말씀을 드린 게 요 ENCell이 있었죠. CDMO 관련 주식인데요. 이게 삼바가 힘이 좋아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또 따라서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종가 때는 좀 빠졌어요. 근데 장중에 그래도 윗꼬리가 나왔을 때는 11%까지나 올라갔습니다. 그쵸?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 좋은 녀석들을 드리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시면은 그래도 좋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9시 1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벨로크입니다. 오늘 보완주들이 강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게 종가로는 또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게 그래도 윗꼬리가 장중에 25%나 올랐어요. 그쵸?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고, 이때 대응하신 분들께서는 꽤나 성투를 하셨겠죠. 뭐 모든 종목이 상승이 나온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저도 당연히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윗꼬리가 나오면서 7% 갔다가 1%까지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5%대 잡아드렸는데 별다른 수익이 안 났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여러분들이 분할로 대응하시면 좋은 투자 하실 수 있을 거니까 한번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 자, 입장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 끝에 무료로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상 시청해 주신 우리 6,897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신 380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27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고 댓글 한 분씩만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거나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렇게 손실을 복구했다, 손실 계좌 복구했다라는 구독자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이 반도체 종목들이 종가 때 좀 올라왔지만 저는 이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11시 20분에 삼성의 SDI와 제네럴 모터스가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짓겠다라는 이슈를 띄웠고, 이게 23년 3월 달에도 나왔었어요. 왼쪽이 이제 제너럴 모터스의 CEO죠. 메리바라 CEO, 오른쪽이 이제 최윤호 사장이다. 이제 삼성 SDI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23년부터 얘기가 나온 것은 이제 추진 계획이었어요. 그러면서 MOU를 맺었죠. 그리고 1년 5개월, 4개월이 지난 이 타이밍에 본 계약을 체결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생산 캐파 증가가 그냥 이 배터리의 생산 캐파 증가다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전고체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 전고체 종목들이 저항대를 좀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트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수 스페셜 디케미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상한가 이후에 요런 이제 급락 부분을 못 견디고 매도가 지금 조금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타이밍이 지금 개인들이 정말로 많이 털렸고 우리가 잡아가기에 좋은 눌림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부터 참고를 해야 되는 이유, 오늘 이 이슈로부터 중고체에 관심을 둬야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을 해보시면서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에 제너럴 모터스와의 본 계약으로 인해서 자, 미국 인디애나에 세 번째 공장이 생기는 거예요. 우선은 스텔란티스 합작 1공장, 이것은 25년도에 가동 예정이고요. 그리고 스텔란티스 2공장, 이거는 27년도에 가동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의 인디애나 공장, 이번에 나온 이슈죠. 이거는 26년이 아니라 27년에 가동이 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년부터 그래서 미국 시장의 배터리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27년에는 더블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이번에 제너럴 모터스와의 합작 공장에서 이 법인에서는 NCA 기반의 고성능 하이니켈 각형 배터리가 생산이 될 계획입니다. 자, 제너럴 모터스는 그동안
파우치형 배터리를 고집을 해왔지만 삼성 SDI와 협력을 계기로 각형 배터리로 다양화할 수 있게 되었고, 자 그리고 향후에 원통형 배터리죠, 이 46파이 배터리 등을 생산할 가능성도 열어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은 요 NCA와 각형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삼성 SDI가 올해 초부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자 삼성 SDI가 이 배터리 행사에서 전고체 배터리는 27년에 양산할 거다. 의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각형 폼팩터도 검토를 할 거다라는 거죠. 어떤 얘기입니까? 이 전고체를 이때까지는 우리가 파우치형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각형으로 만들 수 있다. 왜? 이 고객들의 요구가 많아서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고객들의 요구가 어디라고 지금은 볼 수 있을까요? 제네럴 모터스의 요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심지어 삼성 SDI가 만들고 있는 이 프로토타입의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NCA의 양극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네럴 모터스의 이 합작 법인에서도 NCA 양극재가 들어가고 그리고 각형으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도 나오겠지만은 이 전고체 배터리도 나오는 이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화재 이슈가 나오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숙제가 생겼어요. 완성차 기업들은 이 전기차의 수요를 잡아야겠죠. 이 고객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전기차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올라간 시기예요. 왜? 화재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업들은 화재가 나지 않는 기술력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런 이슈들이 조금 더 가시화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기술력의 개발뿐만 아니라 미국 법인에서 생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스텔란티스 합작 2공장 그리고 제네럴 모터스 합작 1공장 같은 경우는 가동 시기가 2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 SDI의 전고체 양산 시기도 비슷하죠. 27년에 양산이 될 거기 때문에 저 두 가지 공장에서 혹시 동시에 또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전고체 생산 캐파가 여기에서부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핵심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오늘의 이 제네럴 모터스와의 이슈는 그냥 합작 공장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전고체의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다라는 거라서 여기에서 기대감이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눌림목을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딱 초입이에요. 주가가 떨어지다가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라서 오늘 잘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삼성 SDI의 이 전고체 프로토타입은 여기에서 나와요. 울산 생산 라인에서 나오고 있는데, 삼성 SDI가 울산에 초대형 마더 팩토리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 배터리 사업장 규모 대비해서 무려 2배나 큰 사업장으로 만든다. 신규 부지에 소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5년도를 목표로 수조 원을 넘게 투자하면서 이런 이제 마더 팩토리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부터요. 배터리의 개발 속도라든지 아니면 물량이라든지 본격적으로 뭐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시기가 내년부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있는 배터리 공장에서 이 새로운 부지를 합쳐가지고 요렇게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자 그리고 현대그룹도 그렇습니다. 현대그룹도 요거는 한번 말씀드렸죠. 의왕시에 전고체 배터리 설비를 구축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영구동에 구축을 할 건데, 현대차도 그래요. 완성차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배터리 팹리스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팹리스 뭡니까? 설계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지금 3파전이 아니라 4파전, 배터리 4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뜬 뉴스예요. 10년간 120조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심지가 굳혀진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배터리만 120조가 아니겠죠. 당연히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차세대 기술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12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런 투자금이 또 크기 때문에 120조이기 때문에 전고체도 같이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실제로 이 현대차가 주가가 꽤나 올랐어요.
5% 수준으로 올라왔고 이게 오늘 우선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현대차가 왜 올랐을까?'라는 또 분석이 많이 나올 것인데 그중에서 전고체도 당연히 언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요거는 사실상 재탕 기사예요. 5일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도 나왔었고 이틀 전에도 나왔었고 계속해서 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하려고 계속 푸시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선이라 지금 참고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까 보셨던 요 배터리 설비 같은 경우가 직접 만든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라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이 미국에 있는 솔리드 파워의 기술을 같이 사용을 하면서 만든 제품이에요. 요거는 한번 말씀드렸죠. 이 솔리드 파워라는 기업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국내 배터리 3사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의 주축이 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가 이미 투자를 하면서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솔리드 파워의 경쟁력은 요 전고체 배터리 플랫폼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올 솔리드 스테이트 플랫폼이라고 해 가지고 요거 말씀드렸죠. 황화물 고체 전해질을 적용을 해서 자 실리콘, 금속, 리튬 등을 음극재로 적용을 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니켈이 들어간 이 전고체 배터리에 실리콘 그리고 금속, 리튬을 적용을 시킨 전고체 배터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함량이 되어 있는 에너지 밀도도 엄청 높고 그리고 실리콘의 충전 속도라든지 이런 용량 부분으로 봤을 때 화재도 안 나고 밀도도 높고 충전도 빠른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거죠. 우선 이 실리콘이 들어가게 되면은 기존 배터리 대비해서 10배 수준의 이제 높은 용량을 많은 용량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충전을 딱 해두면은 길게 가기 때문에 충전을 또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은 그쵸. 전고체 배터리가 뭐 100% 무조건 화재 방지는 아니에요. 화재 가능성이 정말로 적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적은 충전으로 인해서 안정성을 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충전이 적으면은 또 배터리의 수명이 오래 갑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굉장히 지금 뭐 꿈의 배터리의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요 ASSP이기 때문에 전고체 기술력이 이렇게 주목을 받을 때 실리콘이나 금속, 리튬 같은 경우를 굉장히 잘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 핵심 소재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성장할 때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 주목을 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실리콘 쪽에 종목을 우리가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마침 국내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요 흑연에 독립을 해야 됩니다. 흑연. 흑연이 뭡니까? 지금 배터리에 들어가는 음극재의 이제 광물이죠. 그런데 중국의 의존도가 무려 90%가 넘어가요. 자 그래서 결국 이 흑연에 독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쵸? 흑연이 들어가면은 또 보조금도 못 받고 미국에서 수입을 안 받아줄 수 있어요. 아니면 관세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흑연에 독립을 하기 위해서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음극재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또 실리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틈만 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희토류, 희귀 광물을 가지고 계속 쥐락펴락하면서 수출 통제를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수출 허가를 했어요. 역시 경쟁국이기 때문에 흑연을 많이 사는 우리나라에게는 이 수출로를 열어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배터리를 미국 시장에 이제 가지고 가게 될 때는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미국에 잘 팔고 있어요. 그런데 26년에는 관세가 많이 붙게 돼요. 그러니까 2년간 유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튼 흑연의 독립을 하기 위해서 실리콘 음극재 캐파는 이미 커지고 있고 이 실리콘이 또 전고체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에 포항에 실리콘 음극재 공장을 준공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4월이 지난 거죠. 본격적으로 이 실리콘 음극재의 생산 캐파가 많이 커진 시기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미 뭐 포르쉐의 뭐 이 타이칸 같은 경우도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면서 충전 시간이 이제 30분에서 18분으로 줄었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효과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이렇게 중국의 광물에 독립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단순하게 충전이 빨라서라든지 이 실리콘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요 실리콘 종목들을 꽤나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아까 보여드렸죠. 자 수급을 보시면 기관의 매수가 정말로 좋아요. 그렇죠?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요 날에는 좀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개인들이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런데 요 부분 음봉을 보시면은 개인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장기 이평선을 깨니까 개인들이 공포감에 팔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뒤에 물려 있었던 요 물량이 개인들의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개인들의 물량이 떨어지면서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점점 모이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한농화성도 그렇죠. 대표적인 또 전고체 종목인데 요것도 최근에 나오는 이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수상하죠. 개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요 물량을 외국인들이 엄청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전고체 종목에서 꽤나 좋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내 배터리 뭐 대표적인 기업도 그렇습니다. LG엔솔, 삼성 SDI의 매집 수준도 보면은 외국인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기관의 매수도 꽤나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바닥에서 담아가기 좋은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이 KBG라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리콘 중간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고 요게 국산을 한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충전을 30분에서 5분으로 한 번에 해버릴 수 있는 요 배터리의 게임 체인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전고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커지고 있는 응급제 시장에서 상당히 이목을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KBG뿐만 아니라 플러스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총 세 가지 종목의 차트 분석 그리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가격 전략까지 싹 다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기존 구독자분들도 계실 테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어떤 종목을 말씀드려 왔는지 진짜로 종목을 잘 말하는지 이런 부분이 아직 믿음이 안 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8월 26일에 9월 전에 모아가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요 IMBDX가 있었죠. 이때 대장주로 말씀드렸었고요. IMBDX가 주가가 9월 26일의 자리가 요 자리고 이후에 27일 9%, 28일 10%로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 시스템도 있었죠. 진 시스템도 이렇게 상향 조정을 계속 받고 있고요. 거래량 없이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거는 참고를 계속해 보세요. 자, 그리고 8월 25일에는 제가 주말이죠. 주말 동안 유한양행을 말씀드렸고 유한양행이 주가가 아주 시원하게 올라왔죠. 이게 28일 수요일에 23%나 한 번에 올라왔고 말씀드렸을 당시가 요 캔들입니다. 요 캔들.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영상에서 오스코텍토 같이 말씀드렸죠. 요것도 보시면은 25일 이후로 이런 식으로 음봉이 두 개가 나왔는데 결국에 28일에 12% 올라가면서 계속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 계속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유한양행이랑 같이 움직여요. 자, 그리고 23일에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코리아 FT를 말씀드렸었어요. 코리아 FT 잘 가고 있죠? 말씀드렸을 때가 여기입니다. 여기 23일 금요일이니까 딱 정확히 눌림목을 잡아드렸죠. 이 자리. 이후에 상승 흐름이 굉장히 빠르다. 요것도 계속 참고해 보세요. 자, 그리고 같은 영상에서 나노팀도 말씀드렸어요. 나노팀도 이게 요 23일이니까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이후에 주가 상승은 아주 견조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계속 참고해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8월 22일에는 이 ST팜을 말씀드렸었고 ST팜이 주가가 이후에 22일이죠. 22일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23일 그리고 26일, 27일, 28일 잘 가고 있죠. 자, 그리고 21일에는 제가 LG엔솔을 말씀드렸어요. LG엔솔이 오랜만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 이번에 흐름은 조금 다를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죠. 요거는 지금 음봉이 나올 때마다 참고를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21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일주일 전인데 EG를 말씀드렸어요. EG. 요거는 이제 아침 방송이에요. 새벽 6시 방송이고 이게 21일에 하루 만에 상한가가 나왔어요. 말씀드리자마자 당일에 1150원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제가 저항가를 9,800원까지만 체크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800원의 자리가 이제 요 자리죠. 딱 적당한 자리에서 가격을 또 제시해 드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물량이 다 빠졌어요.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때 이수 스페셜도 말씀드렸었죠. 8월 19일에 공유해 드렸고 이수 스페셜티가 이게 20일에 상한가가 나왔어요, 하루 만에. 이런 식으로 대상승이 나와 버리는 종목도 있다. 짧게 짧게. 자, 그리고 8월 18일에 유한 양행을 이때 처음 말씀드렸었습니다. 8월 18일. 유한 양행을 두 번 말씀드린 거죠. 25일 한 번, 18일에 한 번. 이게 8월 18일에 자리가 어디냐면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그쵸? 바닥에서 한 번에 양봉으로 탈출했을 때 수상한 움직임을 캐치하고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 자리에서. 그쵸? 이때 잡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가지고 가고 있을 거다. 자, 아무튼 이렇게 2주, 일주일 전까지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고, 물론 100%다 맞아요는 아니에요. 근데 시장의 유행을 잘 잡고 흐름을 잘 읽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분할로 대응하시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7월 말이나 8월 초 같은 경우는 진단 키트를 많이 말씀드렸죠. 7월 31일에 말씀드린 게 랩지 있어요. 랩지. 7월 31일에 자리가 어디냐면 요 자리예요. 2,500원에서 얼마가 됐습니까? 5,400원. 야, 거의 뭐 2배 수준까지 뛰어버렸고 지금 물량이 쫙 나와버리죠. 자, 그리고 8월 3일에는 진 매트릭스가 있었죠. 진 매트릭스. 주가가 8월 3일 자리가 여기겠죠. 여기 8월 2일이 금요일이니까 요 자리에서 잡았다면은 이후에 요것도 2,000원대에서 거의 7,000원까지, 야, 거의 뭐 3배 가까이 쫙 갔다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영상도 참고하시면은 이런 유행을 잡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좋은 종목과 가격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해 보면서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냐 없냐? 요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투자라는 게 9시에 땡 하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리죠. 그러니까 단기 급등 종목이 이때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단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꼭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지긋하게 보유하는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시초가 매매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감사하게도 영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한정해서라도 투자 성격에 맞는 종목을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신청하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우선 저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한 전문 자문 인력이고요. 펀드 투자 그리고 증권 투자, 파생 상품까지 자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피부로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9시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으면은 숫자 1번을 1688-1386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초가 매매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은 1688-1386으로 2번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두시면 저희 참투자 자문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하나 골라가지고 무료로 전송해 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우리 구독 눌러주신 감사한 구독자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좋은 종목을,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구애받지 않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면 문자가 한 번에 와서 또 스팸 처리가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문자가 안 올 때는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보내보시고, 이때는 제시도라고 1688-1386번으로 보내두시면 시장에 맞는 아주 긍정적인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성격에 맞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단타하시는 분들은 또 시초가에 매매할 때 유리한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2번이라고 메시지 보내두시면 지긋하게 투자하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종목을 바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KBG, 그리고 한농화성, 유진테크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KBG부터 보겠습니다. 6,980원의 현재가를 가지고 있고요. 저항가는 8,350원입니다. 포스코그룹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요 실리콘 응급제 공장을 준공하기 시작하면서 요 시장 캐파가 갑자기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테마성으로 부각받을 수 있고요. 왜냐면 국내 유일
중간 소재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주요 고객사로는 다우, 바커, KCC, 엘캠 그리고 LG화학 등의 세계 5대 실리콘 메이저 기업의 고객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KBG가 이 실리콘 중간 소재를 또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고체 폴리머 전해질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전고체 관련해서 전해질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KBG를 차트 분석을 같이 해보면서 어느 타이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KBG의 일봉입니다. 요거는 제가 텔레그램 종가 때 말씀을 좀 드렸었죠. KBG를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은 1시 26분에 말씀드렸어요. 1시 26분. 분봉을 보시면은 1시 26분의 자리가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렸고 이 종가 때 힘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의 음봉은 저는 굉장히 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보시면 이전에도 요런 식으로 이제 눌리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지금 거래량이 많이 좀 죽었어요. 거래량이 죽으면서 주가도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요런 아랫꼬리는 굉장히 환영이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이제 매도가 크게 안 나오면은 요 매도가 다 털렸다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다음에 상승이 좀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자리도 보면요. 거래량이 정말로 많이 털렸어요. 이때가 60만이 나왔습니다. 전날 대비해서 9%라는 거죠. 요때가 620만이 나왔고 요때 그리고 다음 날인 요때 60만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래량이 바닥을 치면서 물량 체크를 한 뒤에 뛰어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나온 이 거래량을 봤을 때 27일에 59만 주 그리고 오늘 47만 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었던 거래량만큼 지금 관심이 떨어진 상태이고 그리고 아랫꼬리로 주가를 이제 종가 때 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털린 만큼 다 털린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막힌 자리가 장기 이평선이에요. 자, 그러니까 1년 기준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것을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은 241선에서 막히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주가가 본격적으로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이 기업 가치가 전환이 되었구나. 하방 추세에서 상향 추세로 전환이 되었구나. 라는 인식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엄청나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지금 앞에 있는 이 윗꼬리들을 봤을 때 매도를 정말로 많이 털어줬어요. 가장 높은 요 윗꼬리를 한번 수평선을 체크를 해보면 주가가 이렇게 이제 바닥을 계속 기었었던 요 매물대 있죠. 요 매물대를 지금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 거래량을 봤을 때도 지금 상당히 소화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터치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줄어도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조만간 크게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매수 비중을 보더라도 이제 개인들이 좀 많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물량을 외국인들이 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닥에서 올리는 힘이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전에도 이런 패턴이 있었어요. 바닥에서 완전히 급락을 빠르게 소화하는 요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요런 패턴을 한번 그려줬었는데 여기와 또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또 주봉이에요. 주봉의 흐름인데 이전에도 그랬다시피 요 회색깔 선 아래에서 우리가 잡았다면은 좋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이 회색깔 선 아래에서 캔들이 만들어져 있고 요 구간을 돌파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돌파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지금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맥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KBG가 오늘 매도가 31만이 나왔고 매수가 14만이 나왔어요. 2배 차이죠. 주가는 5%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가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이 매수가 이 매도를 비싸게 계속 담아두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매수의 힘이 우위인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요 가격이 상당히 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항가는 8,350원입니다. 8,350원. 바로 앞에 있는 라인에서는 한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윗꼬리 자리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여기
7,700원을 1차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 대표적인 이 전고체 관련 주죠. 우선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이 한국화학연구원과 LG화학이 참여 기관으로 있는 연구에 같이 뛰어든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고체 배터리의 고분자 전해질의 핵심 소재인 이 가소제와 가교제를 개발하는 요 전고체 거의 원료 수준의 전해질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2030년까지 배터리에 우선 뭐 20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계획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의 뭐 추가적인 투자금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요게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뭐 1,000억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후에 우리가 추가적인 개발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한농화성의 차트를 같이 보겠습니다. 일봉이고요. 주가가 이 투자하기 좀 어려운 자리죠. 그쵸? 이 갭 상승으로 올라가다가 요 자리에서 맞고 그대로 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공포감이 정말 세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제 주변인이 여러분들에게 요거 한번 사봐라 라고 하면은 요거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쵸? 한번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리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갭 상승 자리부터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241선에서 딱 갭 상승을 시켰고 그리고 이전에 있는 요 지지선을 다 먹어줬어요. 여기죠, 여기. 여기 있는 지지선을 한 번에 다 물량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한번 띄웠단 말이죠. 그리고 띄운 자리에서 막힌 자리가 여기 자리죠. 가장 높았었던 여기도 보면은 갭 상승으로 시작했어요. 갭 상승 시작하고 한 번에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매물대 이후에 돌아오지 않는 가격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을 드디어 터치를 했고 이전에 있는 높은 자리를 지금 다 소화를 하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그래서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사고 있는 이 주체를 봤을 때 한농화성이 4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엄청 담았어요. 거의 뭐 30만 주 수준으로 담았는데 4거래일이라 하면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매물대에 걸리면서 개인들이 물량을 내놓기 시작할 때부터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게 121선을 지금 딱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안하다라고 하시면은 요거는 이제 15,500원대에서도 여기는 아주 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담아가야 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게 이 전고체 이슈가 뭐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서 계속 참고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봉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농화성의 주봉을 보시면 이때까지 가장 강한 거래량이 언제 터졌습니까? 이 8월 둘째 주에 터졌어요. 그쵸? 이때까지 가장 강한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것인데 한 주 만에 갭 띄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전에 있는 요런 매물대를 다 터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량이 빠질 수 있죠. 이 정도는. 이 월, 화, 수 해가지고 지금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전에 있는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 9%예요. 9%.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것은 매도 물량이 정말로 많이 털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한 번 더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이미 바닥은 다져진 상태. 그러니까 다음에는 거래량이 안 붙어도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그려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뭐 최악의 시나리오고 바로 이렇게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 비중을 보면요. 매수 비중이 한 9% 적죠. 그렇죠? 매수가 60만, 매도가 한 90만. 주가는 마이너스 3%. 견조해요. 매수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서 뭐 공포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공포에 이유가 있었고요. 매물대 터치가 되면서 하락이 나온 물량이었고 개인의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한농화성의 저항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28,000원이고요. 28,000원의 자리는 여기 앞에 있는 요 매물대 위에 있는 매물대는 한번 소화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올라간 다음에 한번 비중 줄이시고 그다음에 눌리면 다시 가는 게 좋다라고 봐요. 여기 위에서 이제 쌍바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이 앞에 있는 이 십자 도지 캔들 위치 있죠? 요게 이제 19,300원 1차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자, 유진 테크놀로지 현재가 8,160원이고요. 저항가는 9,800원입니다. 자, 우선은 유진 테크놀로지는 삼성 SDI에게 노칭 금형을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LG 엔솔에게는 노칭 금형 부품 중에 60%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온에도 양산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3사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이 노칭 금형 공급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해외 법인으로는 미국, 중국, 폴란드, 헝가리에 5개 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도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요 부품 공급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요즘에 배터리 3사의 움직임도 좋고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유진테크의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테크놀로지입니다. 유진 테크가 따로 있고 테크놀로지가 따로 있어요. 테크놀로지라고 해야 검색이 될 거예요. 테크와는 완전히 다른 기업이에요. 자선 일봉이고요. 지금 보면은 27 일에 상한가가 나왔다가 이게 바로 지금 윗꼬리가 나왔고 음봉이 나왔거든요, 연마치가. 요게 제가 또 픽을 한 이유기도 해요. 상한가가 나오면서 여기 윗꼬리가 이전에 만들었었던 요 지지선이란 말이죠. 그리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깨주면서 최저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요 자리를 지금 상한가가 나오면서 소화하고 윗꼬리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힘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자, 실제로 이 가격까지 상한가까지 올려줬을 때 어떤 힘으로 올려줬냐면 분봉을 보시면 요렇게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문을 잠그지도 못하고 상한가 터치하자마자 이렇게 VI 찍고 바로 이제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을 딱 줄 정도로만 힘을 확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있는 매물대에 터치가 되니까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거래량도 없고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힘을 어디서 줬겠습니까? 여기서 줬겠죠. 힘을 여기서 주고 거래량을 죽였는데도 주가 위치가 줬을 때 대비해서 많이 위에 있죠. 물량을 많이 받아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쓰면서 많은 물량을 지금 확보하려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끝이 날 일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 자리에서 주가 상승은 아주 매력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가지고 와 봤고요. 우선 국내 배터리 3사의 실적은 제가 지겹도록 보여드렸지만은 내년부터가 요게 실적 향상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5년이 시작이에요. 영업이익도 2배나 늘고 당기 순이익도 많이 올라갑니다. 올해가 딱 이제 고비이고 바닥 찍고 올라가는 타이밍이라 이 LG 엔솔이나 뭐 삼성 SDI나 다 지금 잡아야 된다는 거죠. LG 엔솔도 보면은 그래요. 영업이익이나 매출 부분으로 봤을 때도 엄청나게 급성장하는 이런 컨센서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런 흐름에 따라서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총이 작아서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 요거는 아무튼 좀 짧게 살펴봤어요. 자, 유진 테크놀로지의 저항가는 9,800 원입니다. 9,800 원의 이유는 10,000원에서는 한 번 막힐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면 이제 호가의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매도가 많이 걸려요. 자, 그리고 마침 개파락하면서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졌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매도가 강할 수 있어요. 저기는 최종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짧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윗꼬리 9,200 원 1차로 한번 대응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3가지 종목을 봤고요. 유진 테크놀로지 그리고 한농화성, KBG까지 봤습니다. 이렇게 3가지 참고해 보시고 자, 지금은 몰빵하시는 것보다는 분할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내가 진짜 몰빵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실적을 앞으로 낼 수 있는 이런 배터리 3사라든지 이런 게 좋다라고 봐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요렇게 종목들 3가지 말씀드렸고 다음 장 시작할 때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 말씀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영상 초반에. 그래서 지금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설명창에 보면은 이렇게 링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구독자가 9,700이 맞는지 아닌지는 꼭 체크를 해 보세요. 사칭이 많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요렇게 누른 다음에 열기만 누르면은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게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인데 1차로 다운을 해야 돼요. 이게 좀 귀찮을 수 있는데 한번 다운하면 평생 쓰니까 이렇게 누른 다음에 다운하시고 주식할 때마다 킨 다음에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운하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이 프리뷰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 웹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선 뭐 눈팅 하실 분들은 여기서 눈팅해도 되는데 여기서 또 오류가 뜰 수 있고요. 그리고 매번 제 영상 링크를 누른 다음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냥 웬만하면은 텔레그램 까신 다음에 구독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무료이니까 입장하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뭐 매일매일 좋은 종목과 그리고 좋은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영상 끄시기 전에 댓글 한 번씩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